안녕하세요, 집구남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분담금 얼마 정도 나올까, 리모델링 분담금 한번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이건 정말 재미로 알아보는 리모델링 계산입니다. 단지마다 이해관계, 공사의 일반 수익,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얼마를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 분담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희가 유추해보는 수준에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걸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하면 공식이 일반인들이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대충적으로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일반 분양분이 10%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면적의 40%까지 증가가 가능하고, 늘어나는 면적을 통해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 분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조합들, 기존 소유주들이 분담해야 되는 금액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 일반 분양분이 기존 세대의 10%가 증가하는 수준에서 따졌을 때 기존 평형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0평이 리모델링 되려면 2억, 25평이 리모델링 되려고 하면 2억 5천 정도가 리모델링 분담금으로 예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들의 리모델링 분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개포 우선 9단지가 벌써 철거가 들어갔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 아남이 지금 현재 2주 중, 그리고 둔촌 현대도 2주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조합에서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추정 분담금을 공표를 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단지마다 우선 일반 분양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포 우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아예 없이 1대1 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을 온전히 기존 세대들이 활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 분담금 자체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이면 원래는 3억 한 2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분양분이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분담금이 나온다. 그리고 우선 둔촌 현대부터 보면은 기존 세대에서 일반 분양분 74세대가 증가가 되는데, 증가 퍼센테이지가 일반 분양분이 15%를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특히 기존 평형이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분양하는 분양 평수가 막 40평대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얘들은 일반 분양분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많이 줬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에서 리모델링 후에도 한 7%만 기존 면적을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퍼센테이지 아마 그러면 한 33% 정도가 남잖아요. 이 33%를 다 일반 분양분을 건설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 분담금 자체가 한 1억 7천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분담금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낮게 측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금 아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단지인데, 기존 세대 299세대에서 일반 분양분을 29세대만 만들었습니다. 29세대 정도면 한 10% 조금 안 되게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요 내용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요 평형은 면적을 리모델링 이후에 40%대까지 온전히 본인의 전용 면적을 늘리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 분담금 자체도 커지겠죠. 그래서 16평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5천 정도, 19평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근데 25평과 30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증감 퍼센테이지가 한 25%만 증가를 되고, 그 나머지 남는 한 15% 면적 늘어나는 분을 다 일반 분양분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래서 큰 차이, 면적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분에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된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식을 따지면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 계약 면적의 공사비, 리모델링비 더한 금액을 곱하고 거기에서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빼주면 분담해야 되는 혼실당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늘어나는 40%의 면적을 일반 분양분에 얼마나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담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기존 평형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곱해주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상이 대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이 재민아빠라는 분의 블로그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이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나마 블로그 중에서는 가장 전문성 있게 리모델링 관련돼서 내용을 많이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강연을 어디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강연 다니시는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차근차근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계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사업비, 일반 분양분, 수익이 각각 얼마가 나는지 이게 각 호실마다가 아니고 전체 큰 건물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야 되는 면적, 아파트에서 늘어나는 주차 면적, 관리사무소 이런 면적들 다 더한 그 건설하는 면적 곱하기 건설비. 건설비는 통상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시공사랑 계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 비용에는 철거비 정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비용, 조합 운영비, 행정 비용들, 설계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 비용은 통상 전체 공사비의 20% 전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비용의 20% 정도를 잡아주면 전체 사업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분양분 수익은 일반 분양가의 일반 분양 세대수 요걸 곱해주면 일반 분양 수익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해했으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건설하는 면적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 건설하는 면적은 기존 그러니까 리모델링 되기 전에 아파트 단지의 연면적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2.180 정도를 해주면 건설하는 리모델링 이후에 건설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2.18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민아빠 블로그에서 11개 단지를 공사 면적을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본 거고 요 블로그 가시면 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18배라는 수치를 저희는 알 수 있게 됐고 요 수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게 최근에 안양 평촌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 시공사로 현황중공업을 선정을 하면서 입찰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내서 입찰에 선정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모델링 목련 2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하면 내년이면 이주를 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아직까지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설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공사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550 정도로 잡아주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 편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비는 건설비의 통상 2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 수익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의 인근 신축 24평 아파트의 한 75%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투자했던 그 평촌 더샵 센트럴은 24평이 한 9억 원이고 따라서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7,500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둔촌 현대, 오금 아남, 개포 우성 이런 데들마다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지마다 다르고 대충 세대 수의 그냥 10%로 저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 계산을 했을 때 한 130세대가 늘어난다. 이렇게 수치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 방금 말씀드렸던 쭉 일련의 과정들을 바탕으로 제가 투자를 했던 한가람세경이라는 아파트를 바탕으로 한번 이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가람세경 기준으로는 용적률 산정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뭐 부동산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적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건설 면적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면적에 2.18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 면적이 나왔죠. 그러면 총 공사 비용은 이 전체 건설하는 면적의 평당 아까 공사 비용 550만 원,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 전체 금액의 20% 정도를 잡아줬고요. 일반 분양분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샵 센트럴의 아파트 가격을 바탕으로 6억 7,500만 원에 130세대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수익이 한 총 요 정도가 나오겠죠. 이게 제가 본 리모델링 수치들이고요. 요걸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면 요 수치를 요게 건설 비용, 요게 조합 운영 금융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거고 일반 분양분 수익을 빼주게 되면 요 수치가 나옵니다. 요 수치에서 한 세대당 전체 한가람세경의 세대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한 세대당 한 평균 2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2억 원 정도다. 한가람세경은 19평, 20평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기존 공급 세대 한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곱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죠. 기존 세대의 공급 면적 곱하기 1,000만 원 정도를 하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건 정말 재미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분 세대수와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정말 얼마 분담금 하겠다라고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결정 대충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확정 금액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조합 청산하면서 이 금액이 남았네 하면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들었네 하면서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게 이 분담금 금액이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 금액을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과정의 내용을 엑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재민 아빠가 만들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제가 엑셀을 만들어 봤는데 요 엑셀 만들어 놓은 게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여기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